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당신의 자유가 빼앗기고 있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중에 아무도 가만히 앉아서 자유를 빼앗길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자유가 빼앗기고 있다면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첫 세션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 주실 분은 유튜브 엠킴TV를 통해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균형 있는 정보를 전달하여 바른 정치 인식을 가진 청년들을 깨우고 있는 김민아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정치 전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엠킴TV의 김미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34%라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청년들을 연합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다가 또 다른 사명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미국 정치 전문 언론사 더 베이스드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소개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정치와 미디어와 관련된 일들을 정말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저는 원래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아마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비슷한 그런 청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범한 청년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저는 이제 엠킴TV라는 채널을 처음에 운영하면서 정치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해외 이슈를 재밌게 꾸며서 전달하는 이제 그런 이슈 채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PPT를 잠시 보시면 제가 미국 정치에 대해서 요즘 소식들을 전하고 있지만 예전엔 이렇게 자동차 소개도 하고 먹방도 하고 또 스포츠 관련된 컨텐츠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취미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아마 제 힘으로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나도 신기하게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제 안에 조금 묵직한 책임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저의 채널을 통해서 모이신 많은 분들에게 제가 가벼운 뉴스들 또는 저의 취미 생활을 뭔가 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모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묵직하고 무게 있는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이 아마 청년 여러분들에게 가장 공감이 되는 얘기일 것 같아서 제 얘기를 먼저 조금만 드리고 오늘의 이제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강력한 감동이 하나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2020년 10월,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었는데 미국 대선을 앞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속에 미국 대선이 이제 한 달이 남았고 해외 이슈를 전하는 채널이니까 이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매일 올려보자. 네, 그 뒷면에는 구독자도 좀 더 올리고 싶고 저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소망이 함께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제가 한 달 동안 미국 대선에 필요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유세라든지 그리고 토론 현장들을 번역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현재 어떤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살짝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저에게 조금 생기게 되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한 달 동안 작정을 하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컨텐츠를 올렸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셨고 감사하게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정해두고 매일매일 올리겠다고 정한 이후로 하루에 적게는 뭐 9시간에서 10시간 영상을 기획하고 편집하고 제작하고 만드는데 혼자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달 동안 하고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 이제 한 달 후면은 이제 끝나는 거니까 나는 한 달 후면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이 대선이 11월 3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선거 당일 개표가 다 종료되어야 하는 그런 대선이 당일날 갑자기 개표가 중단되고 밤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거의 일주일 가까이 지나서야 결과가 나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생기고 또 미국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했던 한 달은 결국에는 2달, 3달로 늘어나서 3달 동안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시작을 했는데 책임을 지고 끝을 내야 되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듣고 싶어 하시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제가 단순히 수많은 구독자를 얻고 또 그분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것을 넘어서 제 자신을 공부시키시고 또 준비시키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시작했으니 끝을 봐야 되겠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수개월간의 밤샘 속에서 미국의 언론사들을 하나하나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었고 뉴스도 잘 안 읽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또 하나님은 저를 아시는 하나님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것들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미국의 언론들을 정말 밤낮 없이 하루에 몇백 개씩 읽은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가면서 찾아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적인 2가지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미국의 언론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언론도 정말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언론에서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 미국의 뭐 뉴욕타임스, CNN 이런 주류 언론들이나 또 그 언론들을 그대로 번역해서 옮기는 우리나라의 주류 언론들이 얼마나 편향되어 있고 치우쳐져 있고 정치적으로 언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는지 저는 이 몇 개월간의 아주 밀집된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이전에 이제 선거 유세를 하게 되는데 2020년 대선 때는 후보가 트럼프와 바이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류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 트럼프의 유세 현장은 실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역마다 모여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 현장은 대부분 보도를 하지 않고 겨우 수십 명 정도 모였던 바이든의 유세 현장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면서 마치 바이든이 미국의 미래다라는 것을 계속 메시지를 주입시키는 역할을 미국의 주류 언론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우리가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우리에게는 소셜 미디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류 언론이 보도하지 않더라도 미국의 수많은 여러분들과 같은 독립 언론인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또 SNS를 통해서 실제 현장은 어떤지를 계속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 피드나 트위터 피드를 보면 실제로 각 지역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현장에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열광을 하고 그 후보를 지지하는 장면들을 이제 SNS를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는 실제적인 모습과 언론이 보도하는 모습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딱 논란이 되었던 것이 이제 미국의 코로나 이후에 진행된 여러 가지 법의 바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거에 부정의 의혹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수많은 증거가 합리적으로 나오고 또 문제 제기가 합리적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류 언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바로 원천 봉쇄시켜버리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2번째, 제가 언론을 수어 시간씩 밀집된 시간 동안 파헤치면서 느끼게 된, 깨닫게 된 2번째가 바로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많은 메시지들이 삭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보통은 그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권력을 가진 언론들이 한쪽으로 이제 좌측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파 진영의 기사들이나 포스트들을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삭제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미국의 언론과 미디어 사이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주 멀쩡하고 또 표현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반대쪽 입장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성을 명분으로 들어서 그런 글들을 삭제시키고 심지어 SNS에서 이제 한쪽 편의 정치인들을 전부 다 삭제시켜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일들이 미국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 대선이 있었던 그 직후부터 계속해서 시작된 가속화된 그런 제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cancel culture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캔슬이라고 하면은 취소잖아요. 그래서 취소 문화라고 보통은 부르지만 정확한 표현을 조금 더 알려드리자면 아무래도 검열 문화 그리고 제거 문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아 정말 미국이 심각하구나.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공부를 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유를 상징하는 나라이고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인임에도 자부심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는데 그런 미국에서 이런 심각한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과 울분과 또 이런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 더 고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올렸던 영상 하나가 유튜브에 의해서 삭제가 되게 됨을 통해서 저는 그 감정의 고조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영상이 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음모론이나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컨텐츠는 전혀 아니었고요. 미국의 주류 매체들이나 또 독립 매체들을 통해서 가져온 사실들을 전한 그런 소식이었는데 단순히 이제 권력을 잡은 그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그런 컨텐츠라고 해서 삭제를 당하고 경고를 받았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영상이 삭제됐다 이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은 뭐 네가 가짜 뉴스를 전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음모론을 전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물론 가짜 뉴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좌나 우나 상관없이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뉴스나 보도를 하는 그런 미디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양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비판적인 사고력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반대쪽에서는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그런 약간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미디어의 권력을 잡은 그들이 말하는 표현의 자유는 그들이 정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정한 한 가지 사상과 또 생각과 그 방향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으면 제거당하는 것. 네. 그래서 진짜 표현의 자유는 한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삭제되고 있다는 것. 네, 그런 것들을 제가 이런 여러 가지 미국 언론을 파헤치면서 또 그런 여러 가지 미디어의 행태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벌써부터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도록 강요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세션 영상에서 보셨듯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의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불과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평소 매일매일의 삶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바로 소셜미디어와 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22년 오늘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일이 더 심각해지고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화이자 2차 접종자입니다. 그런데 백신 패스나 백신 의무화 정책은 100%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좀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가 있는데
백신 패스를 반대하는 평화적인 트럭 시위에 대한 왜곡된 프레임이 주류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소식이냐면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 어떤 법안을 도입했는데 캐나다의 트럭 운전사들이 이제 미국 국경을 넘어가서 배송을 하는 그런 운전 기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캐나다에서 어떤 메이플 시럽을 갖다가 아니면 좀 더 신선식품을 가지고 이제 미국 국경을 넘어서 미국에다가 배송을 하는 그런 운전사들에 대해서 백신 의무화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는다면 14일 동안 미국 국경에 다다랐을 때 격리를 한 다음에 배송을 해라. 네, 이런 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선식품을 배송하는 그런 트럭 기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바로 물건을 전달해야 되는데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 하면은 그들의 만약에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겠고, 만약에 백신을 맞고 싶지 않은 개인의 자유의 선택을 하고 싶다면 그 직업을 잃어야 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런 현상들에 맞서서 캐나다의 트럭 운전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시위를 했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시위가 커져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싸워서 자유를 얻어주었으면 하고 바라고는 있지만 내가 괜히 나서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몸을 사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용기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트럭 운전사들 시위를 예로 들면 그 운전사들이 갑자기 어느 한날 한시에 몰려서 확 나온 것일까요? 시위를 하러? 그게 아니죠. 아마 어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그 움직임을 시작했을 것이고 그 목소리가 사람들에게 자유의 정신을 일깨우고 또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그런 무브먼트로까지 퍼지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가 지금 2022년에 겪고 있는 이런 일이 지금만 있었던 일은 또 아닙니다. 제가 흥미로운 역사적인 얘기를 하나만 해드리려고 하는데 약 80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도 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의 착취와 또 억압 가운데 있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윌리엄 월레스라는 한 평범한 사람이 자기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I am William Wallace, and I see a whole army of my countrymen here in defiance of tyranny. You've come to fight as free men, and free men you are. What will you do without freedom? Will you fight? Fight against that? No! We will run! And we will live. Aye. Fight and you may die. Run and you'll live. At least a while. And dying in your beds many years from now, would you be willing to trade all the days from this day to that for one chance, just one chance, to come back here and tell our enemies that they may take our lives, but they'll never take our freedom!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또는 남들이 눈치를 주니까, 아니면 TV 뉴스에서 어떤 전문가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또 내가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나를 왕따시키고 음모론자라고 부를 거니까, 그런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침묵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신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유를 위해서 싸울 것이라는 것,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로 오셨던, 정말 용기 있었던 그분, 여러분 모두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